안녕하십니까. 주체 철학 학습을 잘하자면 철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란 어떤 학문이고 그 특성과 근본 사명은 무엇이며 철학 연구의 원칙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철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서 철학의 특성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첫째로 철학의 특성은 철학이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을 원리적으로 밝혀주는데 다른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 철학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입니다. 그러면 세계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 대한 견해와 세계를 보고 대하는 관점, 입장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우선 세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입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를 이루는 사물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이나 그러한 지식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사물 현상들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입니다. 세계관은 또한 세계를 보고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를 보고 대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 행동 원칙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양한 사물 현상들을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행동 원칙, 방법론입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 대한 견해의 기초에서 세계를 보고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 세워집니다. 세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 하는 견해가 있어야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방법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때 세계를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 세워집니다. 또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에 대한 견해의 확립과 발전을 규제합니다.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의거해서 세계에 대한 사람의 인식 활동의 방향과 깊이가 규정되게 되며 그에 따라 세계에 대한 견해가 발전합니다.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대할수록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도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와 같이 철학은 세계관을 원리적으로 밝혀줍니다. 그러면 철학은 세계관을 어떻게 밝혀주겠습니까? 세계관적 문제는 종교에서도 논의합니다. 그러나 세계관을 밝혀주는 데서 철학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철학은 세계관을論理적 증명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밝혀줍니다. 세계관을論理적 증명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밝혀준다는 것은 일정한論理적 규칙에 따라 이치를 따져가면서 세계관의 내용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과학적 이치에 따르는論理적 증명 방식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내세우는 세계관을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세계관은 현실에 있지도 않는 신의 존재를 가상하고 신이 세계를 창조하였으며 신의 의지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따라서 사람은 신의 의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는 신의 존재와 신에 의한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아무러한論理적 증명도 허용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철학이論理적 증명의 방법으로 세계관을 밝힌다면 종교는 신앙의 방법으로 세계관을 밝힙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와 구별되는 철학의 특성이 있습니다.
철학이 밝혀주는 세계관을 종교적 세계관과 구별해서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철학의 중요한 특성은論理적 중용을 통해서 세계관을 원리적으로 밝혀준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철학은 다른 과학과의 관계에서 볼 때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철학은 다른 과학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철학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철학이 다른 과학들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은 다른 과학들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다른 과학들과 절대적으로 무관계한 철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철학이 다른 과학들과 허상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선 철학은 다른 과학들의 성과에 기초해서 발전합니다. 역사학이 거중한 역사적 사건과 사변들, 자연과학의 여러 부문에서 역사적으로 이룩된 성과들은 사람에 의해서 그 지배 영역이 날로 확대되는 세계의 변화 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됩니다. 철학은 사람들의 사회 역사적 실천의 경험과 함께 다른 과학들의 성과를 일반화함으로써만 올바른 세계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은 다른 과학들의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지침을 줍니다. 모든 과학들은 다 자기의 고유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계의 개별적 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의 근본 목적을 어디에 두며 과학연구 사업을 어떤 원칙에서 일관하게 진행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세계관이 규정합니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일반적인 방법론적 원칙을 밝혀줌으로써 다른 과학들이 연구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세우고 연구 사업을 옳게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철학의 특성은 셋째로 철학이 계급적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계급적 성격을 띈다는 것은 철학이 언제나 일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그 실현에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이 계급적 성격을 띠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세계를 보고 대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언제나 일정한 계급이나 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비춰 세계를 보고 대합니다. 철학에 반영된 사람의 요구와 이해관계는 곧 일정한 계급, 집단의 요구와 이해관계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철학은 일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그 실현에 복무하게 됩니다. 계급사회에 들어와 발생한 철학은 처음부터 계급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계급성을 떠난 초계급적인 철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철학은 세계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상을 원리적으로 밝혀주는 학문으로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학문으로 됩니다. 따라서 철학이 계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철학적 사연은 높은 계급적 안목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철학의 일반적 이해로서 철학의 근본 사명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 방도를 밝혀줍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 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자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척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계를 떠나서는 살 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사람은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벌립니다. 그러나 세계의 개별적 영역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고 운명 개척의 근본 방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운명 개척의 근본 방도는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와 일반적인 방법론을 주는
세계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은 사람의 운명 개척의 길을 세계관을 통해서 밝혀주는 것을 근본 사명으로 합니다. 철학의 근본 사명으로부터 철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 징표가 규정됩니다. 그 기본 징표는 사람의 운명 개척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적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한다고 해서 곧 참다운 철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을 그릇된 길로 유도하는 철학은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세계관적 문제를 제기하고 옳게 해명하는 철학만이 인간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하는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 개척에 보다 철저히 이바지하는 철학일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집니다. 주체 철학은 사람 중심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합니다. 주체 철학이 밝힌 모든 세계관적 문제들은 다 운명 개척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절대불변의 지침입니다. 주체 철학은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근본 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것으로 해서 가장 우월하고 가치 있는 철학으로 됩니다. 그럼 끝으로 철학의 일반적 예로서 철학 연구의 원칙적 요구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철학적 문제들을 옳게 탐구하려면 철학 연구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철학 연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를 잘 알아야 인간의 운명 개척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올바로 제기하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학 연구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을 위한 혁명 실천에서 의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옳게 반영하고 대중의 투쟁 경험을 일반화해서理論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의 특성과 근본 사명, 철학 연구의 원칙적 요구들을 잘 알고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참답게 밝혀주는 주체 철학 학습을 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게 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